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는 OX입니다. OX. 오징어 게임이 아니라 OX. 오징어 게임 보셨죠? 시즌 2. 어쨌든 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OX. 프로그램 다루는 능력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얘는 그냥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에서 얘가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 비용 처리가 된다 안 된다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암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한 11페이지 정도니까 뒤에 가면 좀 중복이에요. 지금 살살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금 불산입된다라는 것은 경비 인정이 안 되는 건데 여기 빨간색 나와 있는 이 법인세는 단골입니다. 단골. 시험에 무지 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법인세 관련된 모든 것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법인세 표현상 XXX는 전부 다 송금 불산입됩니다. 법인세 많이 낸다고 해서 경비를 많이 낸다라고 쳐주지 않는 거죠. 법인세는 경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인세랑 농어촌 특별세도 법인세에 관련된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그래서 경비 인정이 안 됩니다. 간접세는요, 흔히 말하는 매입가에 포함되어서 세금을 내는 거라서 매입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보로 처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나 또는 개별 소비세, 교통세, 주세 이런 것들은 이미 그 매입가에 녹여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로 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비용 처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산 처리하는 것이다. 색깔이 까맣죠?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빨간색이 중요한 겁니다. 징벌 효과의 가산세와 징수 불이행세.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교통범칙금이지 않습니까? 교통범칙금. 잠시 딴 생각하고 지나가 버리면 속도 위반으로 저도 작년에 속도 위반 2번 걸렸습니다. 속도 위반 하나랑 불법 유턴 하나 걸렸습니다. 근데 유턴은 어디서 해요? 통상적인 유턴은 빨간색일 때 유턴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내려가다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는데 여기 빨간색인 거야. 그래서 차를 슉 돌렸죠. 여기까지 딱 도니까 여기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좌회전시 유턴. 딱 반 돌았는데 진짜 한 10초간 고민했어요. 다시 후진해서 돌아갈까? 에이, 이렇게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여지없이 딱지가 날라왔습니다. 경비 처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되고 속도 위반은 어디서 걸렸냐면 60 거리인데 71에 걸렸어요. 제 생각인데 하여튼 그 자리를 다시 가지는 않았는데 우리 울산대교 거기거든요. 우리 집에서 동구로 가는 중에 울산대교를 건너가는데 거기가 원래 70으로 달리다가 어느 순간 60으로 줄어들어요. 이 타이밍에 있는 상황에 제가 속도를 고정으로 70을 걸어놓고 갔거든요. 걸어놓고 가더니 속도가 약간씩 변하나 봐. 그러면서 60 도로인데 71에 걸렸어요. 근데 저만 걸린 게 아니라 다른 선생님도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60인데 71에 걸렸어요. 2개 걸렸어요. 평상시에 걸리지 않는데 작년에는 2개 걸리면서 제가 어떤 느낌을 좀 들었냐면 국세가 부족하구나. 그리고 나서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런 말 많이 있더라고요. 작년에 많이 걸렸더라고요. 많이 걸렸고 어쨌든 가산세나 징수 불이행 이게 나오지 않았는데 밑에 나오죠. 이렇게 또 진행해볼게요. 하여튼 교통범칙금도 안 되고 의무 불이행으로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 요거랑 불공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불공의 일부인 거지 모든 불공이 송금 불산입 되는 것이다는 아니라고요. 불공이 송금 불산입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네들은 이제 불공이죠. 세금 계산서 미수치하면 불공이죠. 불분명 매입세액 불공이고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 불공이죠. 네, 그렇다고 해서 불공이 전체 다가
송금 불산입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등록전 매입세액도 불공이죠. 가산금, 가산세. 사실상 이제 단어적인 의미는 가산금은 이제 플러스 알파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A라는 세금에 더 붙는 것을 가산금이라고, 플러스금이라고 표현하죠. 가산이니까. 가산세는 의무를 불이행해서 생기는 것이 가산세인데, 실제적인 이렇게 단어적인 사전적 의미보다는 그냥 가산세, 가산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는 이제 건강보험 연체료다가 경비 인정이 됐는데, 지금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송금 불산입 됩니다. 송금 불산입. 연체료는 다 송금 산입이 됩니다. 모두 다 송금 산입이 되는데 건강보험 연체료만 송금 불산입 됩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 연체료만 딱 유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얘를 암기하셔야 돼요. 또 암기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송금 산입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송금 불산입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의출연금, 시험에 잘 나오지 않는데 내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내었다고 해서 경비 인정을 해주진 않겠다라는 이야기고, 그리고 빨간색이죠. 교통사고 벌과금, 교통위반 과태료, 요거 정말 잘 나옵니다. 폐수를 밖에 부어냈다 이 말입니다. 폐수 배출 부담금. 옛날에 태화강이 썩은 물이었잖아요. 맞죠? 많은 공장에서 태화강에 물을 이렇게 하수구에 물을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맞죠? 폐수를 부어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가산세를 때립니다. 공장 주변에 있는 물을 이렇게 채취해서 이걸로 이제 검사를 한다 하더라고요. 검사를 한다고 하던데, 폐수를 배출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송금 불산입이 된다.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같은 것들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자산으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송금 불산입 시키고 자산 취득가액으로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책에 있는 것을 들고 왔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막 들고 왔어요. 가산세, 가산금이 포인트입니다. 산재보험료가 포인트가 아니라 가산금이 포인트가 됩니다. 산재보험료의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보수총회 신고를 잘못해가지고 더 맞는 것을 산재보험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송금 불산입 됩니다. 환경오염이나 수질오염이 되었죠. 내가 이거랑 비슷한 이야기죠. 환경오염. 울산하면 생각나는 것이 공장 굴뚝이었죠. 맞죠? 공장지대 이러면서 냄새가 막 나고 해서 환경오염. 수질오염. 아까 이야기했던 폐수를 막 붓고 많이 정화가 되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재하는 부과금은 경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택지초과 빨간색이죠. 중요하지 않은데 빨간색인 이유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다. 법인이 땅을 어느 정도 이상의 돈을 갖고 있어서 생기는 부담금을 택지초과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너 왜 땅을 많이 갖고 있어? 더 이상 갖고 있지 마 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택지초과 금액에 대한 부담금은 경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의지가 있습니다. 자, 요거 빨간색들 꼭 체크해 주세요. 빨간색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자, 법인 XXX라고 하면 되죠. 법인세의 10%가 법인 지방소득세입니다. 법인세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 아까 했던 말 중복이네요. 관세법을 위반했다. 자, 위반은 아까 이야기했던 교통범칙금하고 똑같습니다. 업무 무관한 거에 대한 재산세는 당연히 경비 인정해주지 않겠죠. 자, 요거 별표. 저 시험에 나옵니다. 이것도 좀 제법 나왔던 부분인데, 증자 등록세입니다. 증자. 자,
우리 나중에 그 증권거래세란 말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증권거래세는 증권을 거래하면서 생기는 수수료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 인정이 됩니다. 다만 증자등록세는 내가 증자할 때 내는 부대비용입니다. 즉 증자등록세 또는 법무사 비용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개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해당하는 애들이에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이죠. 자본이기 때문에 얘는 소득 처분을 기타로 해줘야 합니다. 요것은 암기. 다시 위반한 거, 업무 무관한 거, 증자 등록세나 증자 관련된 법무사 비용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송금 불산입 기타라고 처리합니다. 요것도 별표. 건강보험 연체료가 과거 문제에 보면 송금 인정인데 이제 송금 불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4대 보험으로 치면 가상금은 전부 다 송금 불산입이고요. 연체료는 전부 다 경비 인정이에요. 경비 인정인데 건강보험만은 경비 인정을 해주잖아요. 왜 건강보험을 왜 연체를 했을 때 국민연금 연체료는 경비 인정을 해주고 고용보험 연체료는 경비 인정해주는데 왜 건강보험 연체료는 인정을 해주지 않죠? 제가 뭐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고 그런 건 아닌데 느낌상 약간 위반 벌금으로 인정하는 거죠. 건강보험만은 재산 축적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세금적인 면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맞죠? 그래서 그걸 안 내면 벌금 때리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연체료에 대해서 경비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분개로 증자등록세나 법무사 비용을 분개로 한다면 이게 대변에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자본금 들어온 돈에서 이만큼 비용 처리했다라고 하면 얘를 수수료 비용 이렇게 안 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고 적죠. 그래서 기타로 처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 글자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증권거래소는 비용 인정, 증자등록세는 비용 불인정. 즉 송금 불산이 기타까지 시험에 나옵니다. 요 기타까지 시험에 나온다. 자, 이제 반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송금 산입되는 친구들입니다. 송금 산입이라는 것은 비용 인정이라는 거죠. 인지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게 약간 수수료 비용이죠, 맞죠? 수수료 비용 의미고 재산 사고 세금 내는 거고 자동차 세금 내는 거. 주민세들, 균등분 주민세,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분 주민세. 사업소 연면적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재산분 주민세, 종업원이 지급한 돈의 1000분의 5, 사업소를 둔 개인이나 법인에게 때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비용 인정 되겠죠? 취득세, 등록세 환급받지 못하는 관세는요, 원가에 가산한 후 송금이라는 의미는 감가상각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건물에 관련된 취득세를 내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했다라고 하면 얘는 비용 인정하는데 감가상각비로 인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건물에 관련된 감가상각할 때 거기 감가상각비에 추가시켜주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건물의 취득세는 이것을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을 경우에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 이 말이죠. 맞죠? 그러면 감가상각비로 인식한다라는 말은 비용 인정된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얘보다는 시험에 뭐가 더 잘 나오냐면 얘가 훨씬 잘 나옵니다. 자, 토지 취득세입니다. 토지 취득세는 감가상각 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맞죠? 얘는 비용 인정이 안 됩니다. 즉 송금 불산입 처리합니다. 토지의 취득세, 여기 보면 토지가 이렇게 꺼져 있죠. 맞죠? 토지 취득세는 송금 불산입 처리하고 자산이기 때문에 유보로 처리합니다. 이 유보는 언제 취인해 주냐면 토지를 매각할 때 그때 취인해 준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것 좀 암기하시고 문제 풀어보면 느낌이 옵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4대 보험의 연체료는 송금 산입이 됩니다. 여기에 살짝 하나 더 적어놓을까요? 연체 가산금도 인정입니다. 연체료라고 하기도 하고 연체 가산금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가산금 안 된다 했잖아요 할 때 이 가산금은 연체료에 관련된 가산금이라서 얘는 인정되는 거예요. 연체 가산금은 그냥 연체료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 산재보험 연체료, 국민연금 연체료, 고용보험 연체료, 건강보험 연체료는 안 된다고. 알겠죠? 건강보험 연체료는 맞은 국가에서 괘씸죄에 걸리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과하는 지체상금도 당연히 경비 인정이 되겠죠. A라는 업체가 B라는 업체에게 10월 30일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 지어 라고 했는데 얘가 어떠한 사유로 11월 15일 날 마무리했어. 이것이 뭐죠? 사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됐죠. 그래서 B가 A에게 돈을 좀 더 줬겠죠. 그런 것을 지체상금이라고 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것도 경비 인정이 된다. 국외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몰수된 추징금이 재산가액도 송금 산입된다라고 하는데 이 사례는 제가 못 찾겠어요. 이 사례는 못 찾겠고 시험에 안 나오는데 책에 있어서 제가 적어놨는데 약간 느낌상이 어떤 거냐면 뭐 이제 미국에 우리가 이제 세탁기 사업을 하는데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어떠한 사유로 외국에서 들어온 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매긴다든지 또는 뭐 어떠한 사유로 전부 다 자기들이 걷어갔다든지 몰수를 시켰다든지 그렇죠. 국외라는 말이 조금 애매해서 좀 그런데 사실 이런 일은 있었죠. 북한에 우리가 개성공단에 지었던 모든 그 기업들이 다 몰수됐죠.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 때 갑자기 내려가 해갖고 거기 있는 사업주들이 그냥 빈손으로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부터 못 올라갔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갔대. 국가가 보상을 좀 해달라고 그 사람들 많은 시위를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고 아마 시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이 전부 다 이제 그 북한에 다 귀속 몰수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비 인정해주겠다. 약간 그렇게 사례를 드려야 되나?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연체 이자는요. 우리가 이제 연체료는 송금 산입 되죠. 맞죠?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연체 이자. 연체. 이런 거. 이건 연체 가산금은 가산이 아니에요. 연체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 뭐 이런 단어 없으니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세 경비 인정이 되죠. 교통위반 부담금이 요거 별표. 이 교통위반 부담금이 뭔지를 인터넷 뒤져보면 대도시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주들이 내는 부가금이래요. 밀집이 많이 된 도시에 건물에게 때리는 것이 교통유발 보험금입니다. 실제 사전적 의미는 이제 교통을 방해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 뭐죠? 건물주나 또는 임차인들이 내는 건데 대도시에서는 건물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건물이 교통을 방해한다라고 인지하나 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밀집된 지역에 전부 다 때리나 봅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저희 요 건물에도 부과가 되는데 교통유발 부과당금이 우리 건물주가 바뀌었어요. A라는 건물주였다가 B라는 건물주로 바뀌었는데 A라는 건물주는 저는 임차인이고 교통유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았는데 B라는 건물주가 바뀌면서 부과를 시키더라고요. 이거 뭐지 하고 인터넷 들어보니까 이렇게 적혀있어. 대부분은 건물주가 내는데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가 되면 임차인이 내기도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때서야 임대차 계약서를 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 거야. 네, 좀 아무 말도 못하고 내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내나? 뭐 그렇습니다. 제법 내요. 이거 몇십만 원 내요.
부가가치 매입세액 중에서 불공되는 거, 아까 이제 뭐 세금 계산서 불확실한 것들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 그런 불공 말고 나머지 불공들은 당연히 이제 기업 업무 추진비, 이제 접대비 같은 경우에 불공이잖아요, 맞죠? 그런 것들은 경비 인정이 되죠.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요. 그 건물의 취득세 이야기입니다. 건물의 취득세는 전문 용어로 즉시상각의제입니다. 즉시상각의제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으로 인식하고 경비 처리가 됩니다. 얘는 송금 인정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얘예요. 토지 같은 비감가상각 자산은 송금 인정이 되지 않고 유보로 처리합니다. 뭐 지금 거의 마무리 분위기네요. 조정 등록은 기타 사유 유출이나 상여나 기타 뭐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얘가 가장 잘 나옵니다. 기타 사유 유출이 가장 잘 나옵니다. 문제에서는 대부분 한 개 소득 처분해라 라고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보시면 되고, 이 내용은 이제 다시 한 번 더 정리한 거네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업무 무관 자산 비용은 송금 불산입 유보시키는 경우도 있고 기타 사유 둘 다 정답 처리가 된 경우가 있다. 이거는 내가 문제 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얘기했던 증자 등록세는 기타고 송금 불산입 기타고 증권거래소는 송금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상여가 답이 될 수도 있고 배당이 답이 될 수가 있는데 상여가 되는 경우는 이런 거죠. 대표이사 주택의 부동산세를 회사가 대신 내줬다. 상여. 대주주의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를 법인이 내줬다. 이거는 배당. 건강보험료의 연체료는 송금 불산입. 가상금은 모두 다 당연히 송금 불산입. 건강보험 연체료만 꼭꼭 찍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관련된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상단에 381페이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구사공사 페이지인데요. 구사공사의 법인 조정을 클릭하시고 여기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클릭합니다. 사실은 이제 책 볼 필요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에서 한 방에 풀 수가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책을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상단에 불러오기라고 있죠. 얘를 클릭하셔가지고 엔터를 치시면 불러집니다. 땅땅땅땅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러집니다. 그리고 하단에 확인을 누르시면 프로그램에서 입혀집니다. 이렇게. 요 내용이나 책 내용이나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약간씩 다른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 부분입니다. 여기에 커서를 댄 채로 송금 불산입 되는 애들을 1번 찍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 취득세는 송금 불산입 유보거든요. 여기에 1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제가 일단 뜯어볼게요. 책으로 한번 중심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공장 자동차세는 오케이. 아까 얘기했던 증권거래세 오케이. 공장용지 취득세는 송금 불산입 유보 발생입니다. 법인 세분에 관련된 XXX는 전부 다 송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하죠. 국민연금의 회사 부담금은 당연히 경비 인정이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증자 관련된 부대비용은 송금 불산입 기타라고 처리를 하죠. 주차 위반했네요. 송금 불산입 기사. 건강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산금이 중요하죠. 송금 불산입 기사. 교통유발 부담금은 그냥 대도시 밀집된 지역의 건물주 또는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경비 인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당연히 경비 인정이 되죠. 경비 인정이 안 되는 놈이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놈. 근데 얘가 느낌상인데요. 우리 시험에 나오면 부분 점수 줘요. 이게 하나 틀렸다고 6점 다 날리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인데
약간 가중치는 있을 것 같아요. 가중치는 어떻게 줄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부분 점수를 주기 때문에 한두 개 조금 틀린다고 해서 뭐, 따삭 날아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얘를 그대로 여기 가서 이렇게 1번으로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찍히죠. 얘는 이제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OX입니다. F3 누르시고 또 힌트가 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용지 취득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취득이라고 치면 모르겠어. 취득이라고 치면 약간 힌트가 뜹니다. 이렇게. 맞죠? 이렇게 힌트가 떠요. 얘를 좀 보고 적당하게 유추해 보셔도 됩니다. 두 번째 거다 보면 법인세분이 안 떠요. 이상하게. 법인세분이 안 뜨기 때문에 이때는 F6 한번 눌러주시고, F6가 얘예요. 요거 직접 입력입니다. 직접 입력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이렇게 치고, 중요한 거는 기타 사회 유출 6번까지 꼭 이렇게 눌러줘야 됩니다. 얘가 그 직접 입력을 눌렀을 때는 소득처분 부분에 자동으로 안 떨어져요. 이 부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증자도 있나 모르겠다. 증자. 안 뜨네요. 안 뜨면 F6 누르시고 증자 관련 업무사 비용 이렇게 해서 80만원 7번 기타로 처리해줍니다. 주차 위반은 있습니다. 주차라고 치면 떠요. 주차 위반 같아요. 기타 사유 유출. 그 다음 건강보험 안 뜰걸? 뜨나? 가산금은 뜨는데 연체료는 안 뜨네요. 맞죠? 연체료도 안 돼요. 건강보험 가산금, 헌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6개를 입력하면 정답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시간 타이머 재고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점프 할게요. 424페이지 할게요. 자, 준비되신 분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입력을 미리 해놨는데, 요렇게 정답이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학, 이렇게 볼까요? 사학과 관련 없는 불공제 매입세액, 송금 불산입, 기사. 근데 이게 사학과 관련 없는 의미가 뭐지? 내가 페이지를 안 바꿨네. 424페이지. 이게 이제 사학과 관련 없는 사유가 없다, 맞죠? 이게 어쨌든 뭐 상여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기사일 수도 있는데 얘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법인세분 지방 요거 기타 사유출, 대표자 개인 대표자 개인 얘는 상여죠. 폐수를 갖다 봤네요. 기사. 지급 명세에서 가산세죠. 이 포인트가 가산세예요. 기사. 단임대료는 당연히 인정되고요. 업무상 교통 위반 과태료, 송금불산입 기사입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법인분과 법인세는 다른 이야기예요. 법인세에 관련된 XXX는 송금불산입인데 얘는 법인이 내는 이런 의미예요. 법인분의 의미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정답 처리했습니다. 여기 보면 한 놈만 상여고 나머지는 다 기사죠. 그래서 기사가 월등히 많습니다. 기사가 월등히. 자, 시간을 조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 질문 없으면 여기 455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이하겠습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송금불산입. 위에 거 먼저. 본사 건물 잘 읽어야 돼요. 맞죠? 건물 정착 일 의미 없고 토지 취득세가 중요한 거죠. 맞죠? 건물의 취득세가 아니죠. 송금불산입 유보. 네, 유보. 법인세분 XXX는 기타 사회 유출. 나머지는 뭐 다 맞고 보니까 마케팅 부서 승용차 속도 위반 과태료,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3가지가 정답이네요.
나머지는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F3 누르시고, 저는 거의 다 여기 있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토지 취득세는 정말 자주 나오는 단골이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기 과목인데 뭐 크게 또 어려운 암기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싶을까요? 5페이지인가? 아니네, 요번에 여기네요. 465페이지. 요 문제 풀고 풀이는 쉬는 시간 이후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겹쳐서 바로 보여드릴게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출. 배출했죠. 폐수 배출하면 저는 이렇게 썼어요. 과목은 꼭 이렇게 완벽하게 따라서 안 해도 됩니다. 얘는 이제 불러오기 되어서 불러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가산금 안 되죠. 가산금 안 되죠. 건강보험이 포인트가 아니라 가산금이 포인트입니다. 전부 다 기타 사유출. 요거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잘 안 나온다는 토지취득세가 아니라 건물취득세. 건물취득세는 오케이. 있지만 나중에 감가상각비로 C부인 해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510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페이지는 아까 제가 페이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여기 491페이지에는 9448입니다. 풀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땡땡땡이죠. 토지에 관련된 것들, 여기 토지의 개발 부담금은 유보 처리합니다. 법인세분, 요거 있잖아요. 이런 글자. 다 이렇게 다 워드 칠 필요 없어요. 그냥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 간략하게 적으시면 되고, 기타 사유출. 폐수 초과 배출 부담금은 저는 그냥 불러오기 사용했습니다. 기타 사유출. 이것도 다 적을 필요 없어요. 대표이사 마지막 글자 증권거래세 이런 식의 대표이사 증권거래세는 상력. 주차 위반 이거 불러오겠습니다. 사실상 업무 관련이 없다라고 한다면 얘는 상여 처분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는 기타 사유출로 처리합니다. 왜? 국가가 먹었으니까. 그 다음 가산세가 포인트죠.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얘는 기타 사유출. 보니까 통상적인 답이 한 6개 정도 나오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감점으로 좀 때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자, 이번에는 510페이지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 앞에 내용에 보면 페이지 248페이지에 이렇게 보시면 이런 4번의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랑 좀 관련된 문제인데 위에 있는 것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 부분 설명을 해 드리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의 송금불산이 다음 법률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액 중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불산이 간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3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송금불산이 간다. 지금 현재 문제는 아래 것이 아니라 위에 거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생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문제에 보시면 잠깐 좀 바꿨어요. 51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읽어보셔야 되겠네요. 프로그램하고 좀 내용이 다르죠. 제조물 책임법 위반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이 부분이죠. 실제 발생한 손해액은 100만 원인데 여기에서는 300이라고 적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실제 발생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이 얼마죠? 200이 초과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200만 원만 송금불산입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300만 원이 전액 송금불산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액은 송금 인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200만 원어치가 오버된 거죠. 오버된 부분이라서 200만 원을 송금 불산입 시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상 여기 보시면 이제 얘가 이제 표시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표시했느냐 볼게요. 일부만일 때는 이렇게 200만 원을 이렇게 적으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제 생각인데요. 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지금 불러와졌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적고 분리를 시켜야 돼요. 분리를 시켜서 여기 100만 원과 200만 원 분리시키고 얘를 100만 원 쪽에 200만 원 쪽에 송금 불산이 이렇게 시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 처음에 불러왔을 때 얘가 300으로 불러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 사견인데 계정 과목에 있는 금액을 다 불러와야지. 다 불러와서 여기는 실제라고 이렇게 적어주고 실제 발생액이라고 적어주고 여기는 초과, 실제 초과 뭐 이런 식으로 살짝 구분한다면 이 부분이 200만 원이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송금 불산입한다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업무 관련 고속과속 범칙금과 선제보험료가 포인트가 아니라 가산금이 포인트가 되겠죠. 두 개를 괜히 이렇게 또 구분해서 놨네요. 토지 관련된 XXX는 송금 불산입 유보, 회수 배출 초과 부담금도 송금 불산입 기타 사기 유출해서 이 두 개는 유보고 나머지는 기타 사기 유출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틀릴 가능성이 되게 있죠. 틀렸다라고 가정한다면 부분 점수 마이너스 1점 또는 마이너스 2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좀 편안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질문.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기 403페이지 준비하겠습니다. 자, 풀이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에서 제가 지금 답으로 낸 것이 이렇게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뭐냐면 부동산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시 가산세가 포인트죠. 기타 사기출, 대표이사에 관련된 거 상력, 토지 어찌고 유보, 주차 위반은 잘 나왔고 요게 조금 포인트죠. 대주주는 배당. 얘가 이제 파랑이 줬던 이유는 대부분의 문제는 기타 사기출로 끝났는데 얘는 상여도 있고 유보도 있고 배당도 있고 좀 가지각색해서 파랑이를 줬고 여기 6가지가 정답이 되었는데 답지에 보면 건강보험연체료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예전 문제에서는 건강보험연체료를 송금 산입해 줬기 때문에 빠졌고요. 지금 문제는 얘가 이제 바뀌었어요. 건강보험연체료는 송금 불산입 되니까 답지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수정하셔야 됩니다. 세금과 공과금 조정 명세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시험 봤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이상 문제가 나온다면 틀릴 수도 있다 생각하고 틀렸봤자 1, 2점 정도 이렇게 날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제10강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문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